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하늘을 가리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솟아있던 산골 마을, 바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이름처럼 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바깥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고 덕분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관습과 이야기가 그 어떤 곳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밭을 일구고 산이 허락하는 만큼의 나무와 약초만을 얻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 중심에는 마을 뒤편에 우뚝 솟은 영험한 산, 그리고 그 산을 지키는 존재, 숲의 왕 호랑이와의 오래된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마을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자 규율이었기에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신성한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최진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28살의 건장한 사내였지만 여느 젊은이들과 달리 성정이 온순하고 마음이 깊어 마을 어른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그는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하지 않고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신의가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져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마을의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도 그의 의견에 힘이 실리곤 했습니다. 진호의 아버지는 과거 이 마을을 흉악한 짐승들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의 수호신인 호랑이와 약속을 맺는 의식을 주관했던 인물이었고 그 전통에 따라 지금은 아들인 진호가 마을 대표로 그 약속을 이어받아 지키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호의 어깨에는 마을 사람 전체의 평안과 안녕이 달려 있었기에 그는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와의 약속, 즉 숲의 왕과의 맹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의 특정 구역, 가장 깊고 영험한 곳을 금단의 숲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마을을 덮치는 큰 재앙이나 맹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고 풍년이 들도록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산골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큰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사람들은 호랑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존재와 위엄을 깊이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진호는 매년 초겨울 산의 경계에 놓인 작은 돌탑 앞에서 홀로 간소한 제를 올리며 이 약속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올해 초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산에는 이른 서리가 내려앉아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진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약속의 경계를 살피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튼튼한 무명옷을 입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공기는 더욱 맑고 차가워졌고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햇빛마저도 왠지 모르게 경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진호는 경계선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혹시라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야 할 곳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에게 이 경계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호랑이의 위엄이 공존하는 신성한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진호에게 이 시간은 자신과 마을의 안녕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경계 표식으로 쓰이는 거대한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주변에 마른 낙엽들이 밟혀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고 그것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국이 꽤 깊고 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지나갔거나 짐승이 아닌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마을 사람도 금단의 숲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혹여 실수로 가까이 가더라도 반드시 숲을 향해 사과를 올린 뒤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흔적은 누가 봐도 조심성 없이, 아니 어쩌면 일부러 경계선을 넘어 안쪽으로 향하려 했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발자국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집신을 신은 자국이 아닌 단단한 가죽신을 신은 듯한 모양이었는데 이는 산골마을 사람들의 신발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바깥에서 온 사람이구나. 진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신이나 나무로 만든 투박한 남악신을 주로 신었지만 이 신발은 아무래도 먼 길을 다니는 사냥꾼이나 약재상들이 신는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만약 외부인이 약속의 경계를 침범하려 했다면, 그들이 호랑이와의 약속을 모른다고 해도 이는 마을 전체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발자국을 따라가려 했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지 무작정 낯선 사람을 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주변을 더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발자국은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서 깊은 숲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계선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마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던 걸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냥꾼들이 이 산에 귀한 짐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금단의 숲 깊은 곳에 자라는 귀한 약초를 노리고 온 약초꾼은 아닌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호랑이와의 약속은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지 않는 것을 넘어 숲을 훼손하거나 욕심을 부려 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맹세였기에 어떤 이유로든 침범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돌탑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를 올리고 그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마른 나뭇가지로 덮어지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진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조차 이 일을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 흔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어기려 한다면 온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온한 겨울 풍경 속에서 진호 홀로 약속의 무게와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를 감당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마당에 나와 서성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하늘은 언제나 맑고 별이 쏟아질 듯 빛났지만 그는 별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산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으며 그 깊은 침묵 속에서 호랑이의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고마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곧 질서였고 그 질서가 마을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이 평화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불안 속에서도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일찍 해가 채 뜨기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는 발자국이 발견되었던 경계선 근처에 숨어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진호는 미동도 없이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호랑이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에게는 한없이 자비롭지만 욕심을 품고 약속을 깨트리려는 자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호의 마음속에 강한 경고로 남아 그의 책임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 멀리 산길 아래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어둠 속에서 두세 명의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거나 숨기려는 듯 빠른 듯 하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피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낡았지만 단단한 가죽신을 신고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망태기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망태기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목적지가 바로 호랑이와의 약속 경계선 근처라는 것을 진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의 바위 근처에 이르자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넘어 금단의 숲 쪽으로 시선을 던지더니 망태기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쇠붙이들이었습니다. 진호는 그것이 덫이나 올감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들을 막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상대는 3명이었지만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무 뒤에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갑자기 산 위쪽에서 아주 낮은 그러나 온 산을 뒤흔드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르르릉. 그것은 분명히 짐승의 소리였지만 여느 짐승의 포효와는 달리 깊은 위험과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세 남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덫을 설치하려던 손을 멈추고는 당황하여 짐을 다시 망태기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아까보다 훨씬 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고 두려움에 질린 눈빛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진호는 그 소리가 호랑이의 경고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숲의 왕이 그들의 무모한 행동에 반응한 것입니다. 세 남자는 서둘러 망태기를 짊어지고 왔던 길을 따라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진호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울림만으로도 약속을 깨려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는 숲을 향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의 미련함이 숲에 화를 끼칠 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호의 마음속에 더 큰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이 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만간 또 다른 더 큰 위협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 것이 분명했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마을의 평온한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중대했습니다. 진호는 현명한 조언을 얻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찾아갈 곳은 마을 어귀에 홀로 사는 박노파의 집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이미 7순이 넘었지만 정신이 맑고 기억력이 비상하여 마을의 모든 역사와 관습을 꿰뚫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호랑이와의 약속이 맺어지던 순간을 직접 목격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을에 닥쳤던 작은 불행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진호는 박노파의 집 마루 앞에 공손히 앉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경계선을 침범하려 했고 호랑이의 경고음으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박노파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맑고 깊어서 진호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자 귀 기울였습니다. 진호의 이야기가 끝난 후 박노파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고요함 속에 부엌 아궁이에서 타는 장작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박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쉰 듯 낮고 느렸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가 마르는 법이니라. 약속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그녀는 이 한마디만을 남긴 채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호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금단의 숲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흔들림, 즉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진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노파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진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짊어지거나 숨기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부의 침입자들에 대해 알려 경계심을 높이는 동시에 호랑이와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가 마른다는 박노파의 말처럼 마을 전체의 믿음과 의지가 단단해야 외부의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숭늉을 마시면서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알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을 촉구해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를 위한 진호의 조용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호는 마을 회관격인 너른 마당에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지만 진호의 단호한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숨김없이 며칠 전 산에서 발견한 낯선 발자국과 어제 새벽에 경계선을 침범하려 했던 3명의 외부인, 그리고 그들을 물러나게 한 호랑이의 경고음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처음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진호가 강조한 약속의 중요성에 점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하나 되어 약속의 경계를 지켜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마을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변두리에서부터 요란한 기침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투박한 옷차림과는 확연히 다른 제법 번듯해 보이는 가죽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큼직한 칼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넘쳤지만 어딘가 거만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며칠 전부터 마을에 머물기 시작한 김만석이라는 이름의 전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인근 마을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은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과 진호의 이야기에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에 사람들이 모여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김만석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서더니 진호가 서 있던 자리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산골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호랑이 타령을 하는구려. 숲의 왕이 무엇냐. 그저 배고프면 내려오는 짐승일 뿐이지. 게다가 내가 들으니 이 산에는 값비싼 약재와 귀한 짐승들이 우글거린다고 하던데. 그것을 다 썩혀두고 굶주리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냥 경험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능숙한 사냥꾼인지 자랑했습니다. 그는 도시 사람들에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짐승의 털과 뿔에 대해 침을 튀기며 설명했고, 그의 이야기는 가난하게 살던 일부 젊은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진호가 말한 호랑이와의 약속을 미신으로 치부하며 조롱했습니다. 약속이라니? 호랑이가 그를 알아서 종이에 도장을 찍었나? 그저 이 산골에 박혀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늙은이들의 헛소리일 뿐이요. 산은 모두의 것이고 저 깊은 숲속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금단의 숲에 들어가도 아무 일 없을 것이고 오히려 마을 전체가 부유해질 수 있소. 만석의 말은 논리적이기보다는 탐욕에 가득 찬 선동에 가까웠지만 당장의 가난에 지쳐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진호는 만석의 무례한 발언에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조용히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만석 씨, 이 산은 우리 마을의 오랜 터전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약속 덕분에 이 마을은 수십 년간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돈이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당신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니 우리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입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 우리의 경계선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만석은 콧방귀를 뀌며 진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만석의 등장은 진호의 경고보다 훨씬 강력한 파장을 마을에 일으켰습니다. 만석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귀한 보물과 돈에 대한 이야기는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사가 잘 되지 않아 겨울나기가 힘들었던 집의 젊은이들은 만석의 말에 솔깃하여 밤마다 만석의 거처로 찾아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호 말이 맞긴 하지만 저 깊은 숲에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조금만 가져와도 우리 집안 살림이 필 텐데 라는 식의 소문이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로웠던 산골마을의 탐욕이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호는 이 상황이 걱정스러워 다시 박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마당에서 콩을 다듬고 있었는데 진호가 찾아오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만석의 등장과 마을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파께서 말씀하신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만석이라는 자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뿌리를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진호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을의 안녕을 걱정하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노파는 콩 다듬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다시 진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렸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돌아보아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잃은 것은 셀 수 없어도 약속을 지켜 얻은 평안은 영원히 남아있음을. 노파는 이 한 문장을 말한 후 다시 콩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호에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노파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노파는 진호에게 당장의 이익이나 외부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마을이 오랫동안 누려온 평화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되새겨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조언은 진호에게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호랑이와의 약속이 단순히 숲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양심을 지키는 일임을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마을에 큰 병이 돌았을 때 약속을 지키며 기도했더니 산신령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 또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도 욕심을 버리고 산을 지켰더니 기적처럼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만석의 탐욕스러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호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으려 할 때마다 끼어들어 냉소적인 말로 방해했습니다. 만석은 진호가 말하는 평화나 양심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시대가 변했으니 낡은 약속은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따르는 몇몇 젊은이들을 모아 밤마다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고 그들에게 사냥 기술과 덧 놓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만석의 계획은 먼저 금단의 숲 주변을 돌며 귀한 짐승이 드나드는 길목을 파악하고 점차 깊은 숲속으로 침투하여 호랑이의 경고가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만석이 이끄는 작은 무리가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장작을 패던 노인 한 분이 만석과 젊은이 몇 명이 밤중에 몰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쓰지 않는 새끼를 이용했고 낡은 짐승 가죽으로 싼덕과 올가미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진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만석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의 무모한 행동이 호랑이의 분노를 사서 마을 전체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호가 걱정했던 것은 만석에게 현혹된 마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석의 욕심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진호는 만석의 무리가 경계선을 넘기 전에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튼튼한 지팡이를 챙겨들고 어머니께는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진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지만 아들의 강한 책임감을 알기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진호는 곧바로 만석의 무리가 올라갔다는 새끼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급했지만 발걸음은 신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산은 밤이 되자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길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진호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놀이터 삼아 자랐기에 샛길의 지형을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 일행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들이 얼마나 서툴고 무모하게 숲을 헤치고 나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짐승을 잡는 기술은 알았을지 몰라도 산을 존중하는 법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숲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고 진호는 그 모습에서 자연을 대하는 만석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진호는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호랑이와의 약속 경계선 근처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만석과 함께 온 젊은이들은 4~5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만석의 지시에 따라 숲 여기저기에 덫을 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흥분한 목소리로 짐승들이 드나드는 길목을 가리키며 젊은이들에게 덫 설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이쪽은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이고 저쪽에는 노루 녀석들이 자주 보인다고.
우리가 이 정도만 잡아도 마을 잔치 열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진호는 모닥불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그들은 5명 정도의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힘으로 맞서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어 덫을 놓는 순간 호랑이와의 약속은 깨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어둠을 뚫고 모닥불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만석 일행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라. 진호는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골 마을의 밤을 깨우는 듯 울려 퍼졌고 만석 일행은 갑작스러운 진호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덫과 도구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만석은 잔뜩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얼굴을 굳히며 진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야밤에 네가 여긴 왜 온 것이냐.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네 집으로 돌아가. 만석은 짐짓 큰 소리를 내며 진호의 기세를 꺾으려 했지만 진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과 젊은이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 그들이 땅에 놓아둔 덫들을 발로 차서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진호는 모닥불 앞에서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호랑이와의 약속이 지켜지는 경계선이다. 네가 들고 온 이 덫들은 이 약속을 깨뜨리려는 명백한 증거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거두고 마을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네 무모한 행동 때문에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진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책임감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과 젊은이들은 진호의 기세에 잠시 압도당했지만 이내 만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네까짓 것이 혼자서 우리 5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만석은 진호를 위협하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를 따르던 젊은이들 역시 진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진호는 만석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섰습니다. 그는 폭력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막 만석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를 하려던 찰나 아까 새벽처럼 아주 낮은 그러나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하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산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크으르릉.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듯했고 그 위압감은 모닥불의 불꽃마저 움츠러들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명백한 경고였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숲의 왕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만석과 젊은이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질렸고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창백해졌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자랑하던 사냥꾼으로서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진짜. 그와 함께 온 젊은이들은 이미 두려움에 덫과 짐승 가죽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 순간이 만석을 완전히 굴복시킬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덫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호랑이의 경고다. 내 욕심이 이 마을과 너 자신을 모두 해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산을 내려가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 만석은 진호의 눈빛과 공포스러운 포효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탐욕보다 생존 본능이 더 강했기에 바닥에 떨어진 덫들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젊은이들을 이끌고 왔던 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의 도망치는 발소리는 숲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호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산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는 숲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고 약속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경계선까지 올라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호는 만석 일행이 버리고 간덧과 도구들을 모아 모닥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쇠붙이들이 불에 달구어져 붉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탐욕의 씨앗을 태워 없애고 약속의 신성함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만석은 도망쳤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퍼뜨릴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흔들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만석의 탐욕과 거짓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약속의 뿌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진호가 만석 일행을 쫓아내고 마을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산골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젊은이들은 밤새 겪은 공포 때문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만석은 이 일을 진호의 방해와 호랑이의 으름장 때문에 실패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호가 자신들을 폭력적으로 막아섰고 호랑이 포효 소리는 그저 산짐승 소리일 뿐인데 진호가 이를 과장하여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호가 마을 사람들의 불을 막아 자신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진호를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만석의 주장은 교활했습니다. 그는 진호가 금단의 숲에 숨겨진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렸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왜 진호만 유독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려 하는가? 그 숲 안에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진호의 아버지 때부터 뭔가 숨기고 대대로 그 이익을 누려온 것이 틀림없지 않겠소. 만석의 말은 가난과 탐욕에 눈먼 일부 사람들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호의 올곧음을 알았지만 보물과 독점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순식간에 개인의 욕심으로 둔갑하여 마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호는 만석의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당장은 만석의 거짓말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석이 실제로 경계선을 침범하여 덫을 놓으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마을 사람들 앞에 제시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으로는 만석의 교활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다음 날 새벽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만석 일행이 버리고 간 덫을 모닥불에 태웠지만 혹시 모를 증거가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계선 근처 만석이 모닥불을 피웠던 자리에는 아직도 불에 탄 잔해와 그들이 버리고 간 몇몇 도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진호는 그곳을 샅샅이 뒤져 만석이 덫을 놓기 위해 깎아 놓았던 나무 막대기와 만석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망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만석이 이 장소에서 사냥 행위를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숲을 향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숲이 훼손될 뻔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진호는 가장 먼저 박노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만석이 퍼뜨린 소문과 자신이 산에서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노파는 진호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말없이 살펴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법이니라.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노파는 진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노파의 말이 곧 만석 스스로가 자신의 거짓말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뜻임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만석의 거짓말을 명백하게 폭로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석의 악의적인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진호의 어머니조차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이 하루아침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받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을의 평안도 그리고 우리 집안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진호는 흔들리는 어머니 앞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한편 만석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경계선을 침범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만석은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호가 비밀스럽게 덫을 놓아 숲의 보물을 독차지하려 했고 자신이 그것을 막으려다 진호에게 위협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을 변두리에 사는 한 가난한 청년에게 돈을 주고 진호의 반대편에 서도록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청년은 만석의 거짓 증언을 지지하는 척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호보다 더 용감하고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금단의 숲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 만월이 뜨는 밤에 자신이 직접 금단의 숲에 들어가 그곳에 보물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익을 마을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만석은 이 행동으로 진호의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을의 실세가 되려고 했습니다. 만석의 대담한 선언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큰 부를 얻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마을 전체가 호랑이의 분노를 사서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만석의 도전을 응원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호의 경고와 오랜 평화의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진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석이 만월의 밤을 언급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진호는 마을의 지도자인 촌장에게 찾아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진 증거와 만석의 거짓말에 대한 전말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촌장은 진호의 정직함을 믿었지만 만석의 선동으로 혼란에 빠진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촌장은 만약 진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을 사람들이 진호에게 등을 돌릴까 두려웠습니다. 진호는 촌장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촌장님, 만석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월이 뜨는 밤, 만석이 경계선을 넘으면 우리의 오랜 약속은 깨지고 호랑이의 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만석의 도전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만석과 대면해야 합니다. 만석의 거짓말이 증거와 함께 밝혀지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호의 강한 의지에 촌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호의 제안대로 만월의 밤 전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진호와 만석이 공개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면의 날짜가 정해지자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진호와 만석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결의 결과가 마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진호는 이 대결이 자신과 만석의 싸움이 아니라 욕심과
신의 싸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박노파가 주었던 조언을 되새겼습니다. 약속의 뿌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싸움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일의 대면을 준비하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만석 역시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진호가 아무리 정직함을 내세워도 당장의 이익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매수한 청년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개 대면에서 진호를 어떻게 몰아세울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진호의 결백함에 의심을 던지는 교활한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이미 금단의 숲에서 얻게 될 부귀영화만이 가득했고 호랑이와의 약속이나 마을의 평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는 자신의 거짓말 속에서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만월이 뜨기 하루 전 드디어 공개 대면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너른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해질녘이라 공기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뜨거운 호기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촌장이 엄숙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리를 정리했고 진호와 만석은 마당 한가운데에 마주 섰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이었지만 진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약속의 뿌리를 심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산골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만석을 향해 첫마디를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만석이 숲에 버리고 간 작은 망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산마루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마을 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촌장이 급히 밝힌 횃불 몇 개가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진호와 만석은 횃불 아래 마주 서 있었고 그들 주변에는 마을의 운명을 건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촌장이 마른 기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각자의 주장을 펼칠 시간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우리 마을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모두가 판단할 것입니다. 조용히 듣고 현명하게 결정합시다. 촌장의 말이 끝나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만석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진호를 손가락질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불을 가져다 주려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최진호는 오랜 미신과 거짓된 약속을 앞세워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저자는 이 산의 귀한 보물을 자기 가문 대대로 독차지하려 했고 제가 그 비밀을 밝히려 하자 흉포하게 저를 위협했습니다. 숲의 왕이요? 그저 배고픈 짐승일 뿐입니다. 진호가 말한 포효소리 역시 저를 겁주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산이 주는 이익을 나누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그의 말은 탐욕에 흔들리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만석이 한 차례 열변을 토하자 그의 편에 섰던 매수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청년은 진호를 흘끗 쳐다보며 겁먹은 듯한 목소리로 거짓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월이 되기 며칠 전 밤에 진호 씨가 저 깊은 숲 경계선 근처에서 무언가를 묻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덕 같은 쇠붙이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절대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진호 씨가 말하는 약속이 사실은 숲의 보물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처럼 들렸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진호에게 의혹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일기 시작하자 촌장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마침내 진호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만석과 청년의 거짓말에 잠시 분노가 치밀었지만 박노파의 조언을 떠올리며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 씨, 그리고 마을 여러분. 만석 씨는 지금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석 씨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기적으로 보물을 독차지하려 했다면 저는 애초에 당신의 숲 침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처리했을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호랑이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진호는 담담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은 진호의 말을 핑계처럼 여겼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말만으로는 만석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들고 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이 경계선에 버리고 간 망치를 횃불 아래로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 씨는 제가 당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물건은 만석 씨가 덫을 놓으려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그곳에 버리고 간 망치입니다. 만석 씨의 이름이 새겨진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석 씨가 덫을 설치하기 위해 깎아놓았던 나무 막대기들입니다. 만약 제가 숲의 보물을 독차지하려 했다면 이토록 무모하게 당신의 덫을 불태우고 이 증거들을 가져오려 했겠습니까? 저는 단지 약속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진호는 증거물을 제시하며 만석을 응시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진호가 증거물을 제시하자마자 충격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망치일 뿐이다. 네가 내 것을 가져다 놓았겠지. 그리고 저 청년의 증언은 어쩔 텐가. 네가 덫을 놓았다고 직접 봤다고 하지 않느냐. 만석은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 뒤에 숨어 진호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때 진호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 위해 마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박노파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파께서는 아버님과 호랑이와의 약속이 맺어지던 순간을 목격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석 씨가 숲에 침입하려 했을 때 노파께서는 저에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파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진호는 공손하게 박노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박노파에게 쏠렸습니다. 박노파는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노파에 깊게 팬 주름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만석이 내 이놈,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을을 파국으로 이끌 뻔했구나. 내가 진실을 말해주마. 네가 말하는 귀한 보물은 바로 평화와 신혜였다. 이 약속이 맺어진 것은 금단의 숲에 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산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대신 우리는 산을 존중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인간의 다짐 때문이었다.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자 약속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네가 경계선을 넘으려 했을 때 산에서 들려온 소리는 분명히 숲의 왕이 내린 경고였음을 나는 안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 덕분에 마을은 수십 년간 지켜져 왔느니라. 네 거짓말과 탐욕이 이 귀한 약속을 깨려 했으니 너는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다. 박노파의 증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실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랜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만석은 노파의 증언 앞에서 완전히 말을 잃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편에 섰던 매수된 청년 역시 노파의 위험 있는 모습과 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호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도망쳤던 젊은이들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호랑이의 포효를 직접 들었기에 노파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석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젊은이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석 형님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저도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덫을 놓으려 경계선에 다가갔을 때 정말로 온 산을 흔드는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덫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만석 형님이 우리를 현혹했던 것입니다. 진호 씨는 우리를 막아 마을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백은 만석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만석을 향해 분노와 경멸이 섞인 시선을 보냈고 마당은 만석을 비난하는 소리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김만석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마을의 평화와 신성한 약속을 해치려 했고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는 이 산골 마을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김만석은 즉시 이곳을 떠나라. 만약 다시 이 산골 마을 경계에 발을 들인다면 마을 전체의 이름으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침묵과 경멸로 만석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만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호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만석은 그의 탐욕과 거짓말이 밝혀진 바로 그날 밤 횃불이 꺼지지 않은 마을 마당을 뒤로하고 황급히 산골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망자의 그것처럼 초라했고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만석의 거짓 증언을 했던 청년은 진호에게 용서를 빌었고 진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다시는 욕심에 눈이 멀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젊은이는 진호의 너그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에 드리워졌던 불신과 탐욕의 그림자는 만석의 퇴장과 함께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횃불 아래에 다시 모였습니다. 촌장은 진호의 정직함과 용기에 대해 칭찬했고 마을 사람들은 진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진호는 고개 숙여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석이라는 외부인도 문제였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탐욕의 씨앗이 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호랑이와의 약속, 즉 자연과의 조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진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진호와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 파헤쳤던 경계선 주변을 다시 정비하고 작은 돌탑 앞에서 간소하게 제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호랑이에게 그동안의 소란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약속을 더욱 굳건히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평화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으로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집에 돌아간 후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진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가장 귀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신이라고. 네가 그 신의를 지켜냈구나. 만석이 마을을 떠나고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산골 마을에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불신과 탐욕의 어둠이 걷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진호가 만석의 거짓을 물리치고 약속을 지켜낸 일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호랑이와의 약속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 신성한 규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호의 용기와 올곧음을 칭송했지만 진호는 여전히 겸손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훼손된 약속의 경계를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만석이 덫을 놓으려 했던 경계선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선두에서 사람들을 이끌며 만석 일행이 밟고 지나간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메우고 파헤쳤던 흙을 다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흙을 다질 때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숲에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흙을 다지는 노동이 아니라 깨질 뻔했던 약속에 대한 마을 전체의 진심 어린 사과와 회복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숲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아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어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선 작업을 마친 후 진호가 만석의 덫을 태웠던 곳 근처에 새로운 돌탑을 쌓았습니다. 이 돌탑은 약속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돌탑을 쌓는 동안에도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거나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아 올렸습니다. 박노파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뿌리가 단단해지니 줄기가 다시 푸르러지는구나. 이제야 마을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노파의 칭찬에 진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계선 복구 작업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따뜻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촌장은 이 잔치를 평화 회복과 신뢰의 잔치라고 명명하고 진호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탐욕과 거짓말에 잠시 흔들렸던 자신들의 나약함을 반성하고 진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만석에게 매수되었던 청년은 진호에게 깊이 머리 숙여 용서를 빌었고 진호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분열을 봉합하고 신뢰를 재건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고 음식과 술을 나누며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마을 사람들은 진호에게 특별한 임무를 다시 한번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진호가 계속해서 호랑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약속 지킴이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마을의 명예와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진호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호는 마을 사람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진호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젊은 파수꾼이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약속 지킴이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성실한 청년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진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올곧음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호에게 정성껏 지은 새 옷을 선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사람의 마음을 얻고 약속을 지킨 것이 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다. 이제 너는 진정 이 마을을 지키는 기둥이 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진호에게 가장 큰 위로와 보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다시 혼자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불안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감사와 평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만석의 흔적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복구된 경계선에 섰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산은 깊은 침묵 속에서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새로 쌓은 돌탑 앞에서 가져온 맑은 물을 따르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호랑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숲의 왕이시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약속이 깨질 뻔했지만 저희 마을은 다시 약속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모두가 당신의 숲을 존중하고 이 평화를 영원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부디 저희 마을을 굽어 살펴주시고 변함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진호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놀랍게도 그가 쌓은 돌탑 위에는 며칠 전 만석의 포효 소리 때문에 날아갔던 작은 산새 한 마리가 앉아 고운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산새의 노랫소리는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진호는 그 노랫소리가 마치 숲의 왕이 자신의 진심 어린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새는 잠시 진호를 바라보더니 푸른 하늘로 솟아올라 숲 깊은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진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평화로움과 안도감에 젖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갈등과 불안이 해소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산을 하는 진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날마다 어머니를 돕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일을 하며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했습니다. 만석의 등장은 이제 잊힌 과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평화롭고 순박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산골 마을은 호랑이와의 약속, 즉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올곧고 신의를 지키는 청년 최진호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차가운 저녁 바람이 마을을 감싸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위에는 어머니가 손수 만든 따뜻한 된장국과 몇 가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마을의 평화로운 일들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호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만월이 둥실 떠올라 마을과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만석이 욕심을 품고 숲에 침입하려 했던 그 만월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진호는 달빛이 비추는 산의 윤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 깃든 호랑이의 위엄과 은혜를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약속을 지켜줄 것임을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나 싸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신의와 자연의 자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어머니가 진호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소미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얼굴에 근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산이 고요하고 마을이 편안하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평화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숲의 왕에게 받은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